명성황후 vs 민비? 그리고 고종 독살설 국모인가 망국의 원인인가? 황제는 왜 갑자기 죽었나? 우리는 오랫동안 명성황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본에 맞선 강인한 왕비, 외세의 칼날에 쓰러진 비운의 국모, 뮤지컬 무대에서 노래하는 비극의 여주인공. 그런데 잠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시절 조선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봤을까요? 월급 대신 모래와 겨가 섞인 쌀을 받아든 군인들의 눈으로, 민씨 일가가 요직을 대거 차지하는 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으로, 세금을 뜯기고 또 뜯기던 농민들의 눈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19년 1월 21일 새벽, 건강했던 황제가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시신에는 이가 빠져 있었고 팔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혜를 올린 궁녀 2명은 그 직후 의문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사료와 역사 기록에 근거해 두 가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일부, 명성황후는 누구인가 기록으로 보는 인물. 명성황후 민씨는 1851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에 부친을 잃고 가세가 기울었으나 1866년 흥선대원군의 추천으로 고종의 왕비로 간택됐습니다. 대원군이 민씨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척 세력이 약하고 집안 배경이 단순해 왕실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민씨는 입궁 후 책을 가까이 하며 조용히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873년 고종의 친정 선언을 이끌어내며 대원군을 권좌에서 밀어냈습니다. 시아버지를 정치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2부, 민씨 세도와 악정의 기록. 명성황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민씨 일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당시 외국 외교관들의 기록에는 민씨 척족의 관직 독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민씨 혈족이 요직을 차지했고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82년 이모군란. 이 사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군인들의 급여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 구식군대는 13개월치 급여가 밀려 있었습니다. 선해청의 관리들은 겨우 한 달치 쌀을 지급했는데 그 쌀에 모래와 겨가 섞여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를 사실상 먹을 수 없는 쌀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민씨 일가의 관리들을 처단하고 대원군을 다시 옹립하려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궁을 빠져나가 충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한때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모군란은 단순한 군인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민씨 척족 중심의 인사와 재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조선에 파견된 청나라 관리 막원충의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3부, 외세 끌어들이기 생존 전략인가 망국의 씨앗인가. 이모군란 이후 명성황후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청나라는 군대 3,000명을 조선에 파병했고 대원군을 납치해 청나라로 압송했습니다. 외세를 이용해 권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청나라의 조선 내정 간섭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엔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른바 인하거일책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두만강 유역 삼림체벌권, 함경도와 평안도의 광산 채굴권, 그리고 러시아 군사 고문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외무부 문서와 당시 외교 전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의 자원과 이권을 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적 생존을 도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교적 줄타기 외에 방법이 없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외세를 끌어들인 결과로 조선의 주권이 조각났고 이것이 결국 1910년 국권 피탈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4부, 을미사변 궁궐에서 벌어진 살인의 기록.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기획한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일본 낭인 집단과 조선 훈련대가 경복궁을 기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러시아인 건축가 사바틴과 미국인 군사, 고문다이 장군의 증언으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목격담은 각국 외교 문서에 기록됐습니다. 명성황후는 건천궁 오코루에서 일본 낭인들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시신은 인근 숲으로 옮겨져 석유를 붓고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러시아, 영국의 외교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일본은 미우라 고로를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씨 척족 정치의 폐해를 생각하면 명성황후는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 백성의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모래 섞인 쌀을 준 그 체제, 나라, 이권을 외국에 넘긴 그 결정들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설령 그 분노가 정당하더라도 외국 세력이 타국의 왕비를 궁궐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조선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권의 의미입니다. 5부 고종 독살설 기록과 정황.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 국권 피탈로 실권을 잃고 덕수궁에 사실상 연금됐습니다. 1919년 1월 21일 새벽 고종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67세. 공식 사인은 뇌일혈이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고종은 사망 전날 저녁까지 건강 이상이 없었다는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매천야록을 비롯한 당시 기록에 이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고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가 모두 빠져 있었고 혀가 심하게 손상됐으며 팔다리가 부어 있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일부 독극물 중독 증상과 유사하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윤치호 일기와 당시 조선인 관리들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고종에게 마지막으로 식혜를 올린 궁녀 2명이 고종 사망 직후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처리됐습니다. 네 번째, 사망 시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민족운동이 커질 수 있는 시점에 고종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종은 파리 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독립을 호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독살설을 주장한 인물들 중에는 당시 독립운동가들과 민간에 떠돌던 증언들이 있었고 이것이 3.1 운동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당시 민중은 고종이 독살됐다고 믿었고 그 분노가 3월 1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만 시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 식민지였고 진상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독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의혹은 지금도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6부 두 사건이 말하는 하나의 진실. 을미사변과 고종 독살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보입니다. 국가가 힘을 잃으면 왕비도 황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왕비는 궁궐 안에서 외국인에게 살해당했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황제는 자국 땅에서 독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을 조사할 권한조차 이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실의 비극이 아닙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의 백성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죽음이 비극적이면 모든 것을 미화하거나 악행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단죄하거나 명성황후와 고종은 그 어느 쪽으로도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씨 척족 중심 정치의 핵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려 한 탁월한 외교가였습니까? 혹은 그 둘 다였습니까? 고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라를 빼앗긴 무능한 황제였습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시대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독살된 비운의 군주였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00년 전의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읽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역사는 영웅도 악당도 아닌 있는 그대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